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의 편안한 금융투자를 돕기 위해 매월 금융투자 트렌드와 신상품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컨텐츠 헤드커버 그림은 ESG가 경주마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의 금융투자 트렌드를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지난 5월 연합뉴스의 증시 신상품 코너에 소개된 신상품 기사는 10가지였습니다. 알아둘 키워드로는 ESG, 액티브, ELW, 하이힐드, 공모주, 리츠 등이 눈에 띕니다. 먼저 ELW는 Equity Linked Warra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주식연계 워런트, 일종의 주식에 적용된 옵션 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힐드는 투기 등급 이하의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모주는 2022년 말까지 벤처펀드 가입자에게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상품을 말합니다. 적자 원금의 10%, 연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이들 키워드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ESG와 액티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ESG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지난 5월 말 P4G라는 다소 낯설은 이름의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P4G는 녹색 성장과 이를 위한 식량, 에너지, 물, 도시, 순환경제라는 5개 분야의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협의체입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 특별 세션에 개회사를 했습니다. 녹색금융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탄소 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산업의 생존과 금융의 책임 문제로 대두되면서 ESG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특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ESG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ESG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약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ESG라는 단어를 다룬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이 쏟아지는데 ESG가 금융투자 트렌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일반인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금융당국 관점에서 ESG를 종합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금융소비자가 ESG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ESG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ESG는 1970년 이후 촉발된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에서 시작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사회적 가치의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결정적으로 코로나19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ESG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ESG가 미이행되거나 또는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경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ESG 리스크 인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보험비용 증가, 담보가치 하락, 신용 리스크 증가, 투자 손실 등 금융 리스크도 크게 부각되게 됩니다. 열역학의 임계점이 닥친 것처럼, 즉 물이 끓는 것처럼 갑자기 ESG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IMF는 ESG의 주요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ESG의 불이행 위험은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객 이탈, 탄소 배출권 등 경제적 비용과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처벌 등 규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사회적 평판이 악화되면 우수 인력들이 이탈하고 기존의 보유 설비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는 좌초자산, stranded asset이 증가하면서 기업 가치는 크게 훼손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금융회사에도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겠죠. 금융회사는 기업 자본의 조달 창구로서 기업의 ESG 이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인 주식, 채권, ABCP 등 다양한 증권을 이용한 금융투자와 대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를 시작한 것이죠.
한편 금융 투자자가 메가 트렌드 측면에서 ESG에 접근하는 방법은 금융 투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형 액티브 ETF를 8종 무더기 상장했는데요. ETF는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간접 금융투자 상품이죠. 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의 ETF의 순자산 총액은 60조에 달합니다. 많은 금융투자자가 이용하고 있고 대중화 단계입니다. 한편 거래소는 액티브 ETF 무더기 상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 ETF는 패시브 전략, 수동적 투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 주가 지수를 똑같이 복제하고 추종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에 반해 액티브 전략은 목표 주가 지수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 주가 지수를 비교 지수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테마 투자, 모멘텀 투자, 저평가 가치주 투자 같은 투자 전략을 ETF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가 자유재량권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펀드 매니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 패시브 ETF에서 제거한 거래 상대방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액티브 ETF는 글로벌 자산시장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2008년 액티브 ETF가 도입돼서 지난 4월 현재 순자산 총액이 2,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원화로 23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혁신산업 투자로 미국에서는 유명한데요. 국내에서도 이 회사의 액티브 ETF가 해외 투자 인기 종목입니다. 한국 시장은 주식형 액티브 ETF가 3개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8개가 늘어나면서 총 11개 종목이 된 것이죠. 지난달 상장된 액티브 ETF가 집중하는 투자 트렌드는 주로 ESG 관련입니다. ESG 펀드는 ESG 투자의 일환입니다. ESG 채권과 같이 녹색 금융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내 ETF 업계도 세계적인 ESG 트렌드와 펀드의 액티브 추세를 다 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ESG 액티브 펀드가 여러 종류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ESG 액티브 펀드 투자의 예를 돕기 위해서 지난달 신규 상품 중에서 ESG 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 신탁을 예를 들어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펀드명은 상호와 브랜드, 펀드 특성으로 구성됩니다. 특정 상호와 브랜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펀드는 투자 위험 등급 2등급입니다. 높은 위험이죠. 이는 최대 손실률이 20% 이상입니다. 대부분 주식형 펀드가 2등급 이상의 위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 등급은 법으로 금융회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 등급은 객관성이 요구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펀드는 글로벌 투자 지표를 개발 제공하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사가 제공하는 한국 ESG 기업 지수, 코리아 ESG 리더스 커스텀스 캡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은 40% 이하겠죠. 이 MSCI의 지수가 비교 지수입니다. 이 펀드는 이 지수에 초과되는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MSCI의 지수를 참고로 하지만 반드시 그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액티브 펀드의 특징이죠. ESG에 집중하는 펀드이므로 일반적인 패시브 주식형 ETF의 원본 손실, 주식가격 하락 위험 외에도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위험,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 지수는 참고하지만 펀드 매니저 마음대로 ESG 종목에 집중 투자하다가 일반적인 분산 투자 위험보다 큰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기대 수익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이 일반 ETF는 목표 지수의 일간 변동률과 펀드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0.9 이하면 자동적으로 상장 폐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10% 오르면 펀드도 9% 이상 올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10% 상승할 때 1% 정도만 트래킹하러 추적 오차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티브는 0.7입니다. 추적 오차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투자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상관계수 위험. 지수는 올랐는데 이 펀드는 상당 부분 미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시브를 선택할 것인지 액티브를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라 펀드 매니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펀드는
운영 경력 3년 차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이 회사 내의 동종펀드 운영 성과에도 조금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실험적인 펀드라 도전적인 젊은 운영력을 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보고서에는 ESG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ESG가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모호하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평가 기준, 평가 지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ESG 관련 정보 공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무늬만 ESG인 ESG 워싱 사례가 국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ESG 트렌드가 역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IT나 5G 트렌드에도 금융투자자는 직접 접근하기에 기술과 산업이해의 장벽이 높았습니다. ESG는 직접 투자의 선택지를 찾기가 몇 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ESG 투자는 액티브 ETF를 퇴직연금 또는 IRP 그리고 ISA를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저축계좌에 장기적으로 쭉 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ESG가 액티브 ETF를 타고 질주하는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편안한 금융투자를 위해서 매월 금융투자 신상품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